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제가 2차전지나 엔터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혹시 제2의 엔터, 제2의 2차전지 이런 거 보입니까? 제발 제발.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뻔해요? 저는 진짜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른바 진짜 몇 배, 텐베거, 네. 아니면 뭐 진짜 한 3루타, 4루타 이런 치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안 팔았기 때문에 50% 수익이 나도 안 팔고 기다리고 100% 수익이 나도 안 팔고 기다렸기 때문에 3루타, 4루타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뭐가 있을지, 진짜 안 파는 방법. 글쎄요, 뭐 회사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결국에는 안 파는 기준이라기보다는 네. 뭐 기준이라고 하면은 끝없는 성장성이 기준이겠죠. 네. 그러니까 올해도 돈을 잘 벌 거고 내년에도 이 정도 성장률로 돈을 잘 벌 거고 뭐 내후년에도 잘 벌 거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려면 그 뭐가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 2차전지처럼 2027년까지 성장할 거다, 매출이 안 꺾일 거다, 그런 거에 대한 확신 뭐 그런 게 있던지, 아니면은 이 회사의 그 BM 자체나 아니면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이 시장 자체가 훨씬 큰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한 1년이나 2년이면 끝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는 유행이 끝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러면은 이 트렌드 자체는 그 퍼지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3년 4년 후에도 계속 이 성장성이 유지되는지가 가장 저는 관건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올해 1,000억 벌고 내년 1,000억 벌고 내후년에 1,000억 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면 성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1,000억 버는데 내년에도 30% 성장하고 내후년에 30%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회사를 저는 좋아하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뭐 그 회사의 뭐 팔고 있는 제품의 타겟이 어디 있는지, 또는 이 산업 자체가, 이 회사가 속한 있는 산업 자체가 진짜 이제 성장기 초입 단계에 있는 회사인지,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2차전지나 엔터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이클이 있는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이클이 있다는 거는 이미 산업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성숙되어 있는 산업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뭐 반도체나 뭐 그나마 반도체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 산업이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잘 못하는데 끌려다니는데 그냥 세계 경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 산업 자체는 제가 그 사이클을 맞출 용기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약간 굴곡이 있더라도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이런 걸 제가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럴 만한 성장 산업은 2차전지와 엔터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개별 기업으로 보면 또 이제 또 성장하는 기업이 있겠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메가 트렌드. 그렇죠. 혹시 제2의 엔터, 제2의 2차전지 이런 거 보입니까? 뭐 뻔한 제발 제발.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뻔해요? 뭐 로봇, AI 네네네.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미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은 테마성으로 오른 거죠. 네. 이제 과거에도 엔터주나 2차전지도 처음엔 테마성이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은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때 뭐 폭스바겐 연비 뭐 이런 이슈 때문에 테마주로 막 이렇게 네. 다 전기차 된대. 근데 실질적으로 전기차 생산한 거는
한 6년 7년 지나서 지금 생산하고 있죠. 네. 그 전까지 처음엔 테마주지만은 나중에는 실제로 이게 본격적으로 될 때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로봇 관련주들 사실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주들은 크게 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쪽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또 그 수혜지를 받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테슬라가 최근에 그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어요. 네. 그 이족 보행 로봇을 그 휴머노이드 좀 무섭지 않아요? 이쪽으로 갖고 있는 거. 네. 근데 그거 저기 뭐야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던 그거보다도 좀 덜 떨어졌던데. 뭐 아무튼 근데 저는 그게 좀 무서웠던 게 그 안에 있는 이제 AI 시스템이나 센서 같은 거 그런 자율주행에서 배운 그런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약된 그게 이제 테슬라의 로봇이라 하니까. 네. 근데 테슬라만 그걸 할 거냐?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분명히 할 거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할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한창 개발 중인데 그 아직까지는 뭐 유니콘 기업일지 아니면 비상장 기업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회사들에서 분명히 또 상장을 할 거고 갑자기 실적 폭발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나라 회사든 외국 회사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로봇 관련 회사들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라는 게 그런 회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다. 언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사실 다 몰랐어요. 그 폭스바겐 나왔을 때 테마주였을 때 그때 에코프로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정동기구에 들어간 정도 뭐 그 정도만 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불과 한 2-3년 사이에. 네. 분명히 그 전에부터 있었던 회사였는데. 그래서 그 넥스트는 로봇하고 AI 안에서 보는데 근데 이게 어떤 초반의 열풍, 바람, 관심이 아니라 테마성이 아니라 실체적인 성장으로 보여줄 만한 기업들.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그게 좀 감이 안 잡히면은 저는 전기차 네. 섹터 내에서도 올해부터 실제로 판매되고 내년에도 판매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안에서도 좀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다들 지금은 배터리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물론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지만은 근데 뭔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차 또 사셨어요? BMW 네. X5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네. 매장에 가서 이제 봤거든요. 근데 외관도 많이 달라졌지만은 내부에 있는 그런 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내연기관차. 그쵸. X5면. 네. 네. 전기차도 많이 바뀌고 왜냐하면 센터페시아 같은 거고 그렇죠. 이제는 뭐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거나 네. 모든 게 좀 이전에는 배터리가 없었을 때는 그게 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뭐 엊그저께 본 영상 보니까 BMW 뒤에 또 디스플레이를 크게 달아가지고 영화도 볼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자동차 자체가 항상 듣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 스마트폰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큰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네네. 모바일 진짜 움직여주는. 네네. 네. 그러면 모든 게 이제 이 물리적 버튼, 기계적 그 장치들이 다 전자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봐보니까 그 에어컨 틀 때 네. 예전에는 물리적 버튼 그러니까 단추를 눌렀잖아요. 네네네. 없어요 요즘에는. 터치식으로. 터치식으로 바뀌어요. 네. 그리고 이런 뭐 의자 같은 거 할 네네네. 때도 이전에 막 드륵드륵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다 전동시로 전동이고. 지잉하는데 그거마저도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으니까. 그냥 다 이게 뭐 메모리로 뭐 터치 몇 번으로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약간 첨단 자동차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가 크잖아요. 제 차 무게가 한 2.4톤이거든요. 전기차가 무겁죠. 엄청 무거워요. 특히 또 좋은 차니까. 네네네. 근데 배터리 무게면 한 800kg? 뭐 600에서 800kg 나가요. 네. 일반 차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다른 데서 감량을 해야 돼요. 아. 너무 무거우면은 전비에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에 보면은 차 뭐 경량화 자동차 경량화 뭐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점점 트렌드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 좀 많이 저는 좀 기회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 테슬라한테 들어가는 업체들 또는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좀 또 요즘에 뭐 국뽕일 수도 있지만은 뭐 현대차도 잘 되고 있다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요. 숫자로 나오니까 거기. 네. 네. 현기차 쪽으로 그런 좀 전장화 쪽으로 이렇게 매출 구조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회사들
테슬라 매출을 이미 놓고 있지만 그게 점점 테슬라 판매 대수가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는 회사들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런 전장 부품이나 아니면은 뭐 차체 경영하나 그런 쪽에서 좀 찾아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매출이 자연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형님이 그 의류주도 예전에 좀 좋아하셨던가요? 네, 의류도 좋아했죠. 해외 진출하는 의류주? F&F 좋아했죠. 그래서 이게 하는데 알아봤지 나는. 알아보시는군요. 세르지오 타키니. 네네. 뭐 하는 사람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테니스 의류라고 맞아요, 네. FNF에서 도입한. 여기 또 나온다고 하나 샀지. 새우 사신 거예요? 새우 산 거예요. 나 우리 채널 나오면 다 새우 살고 나오더라. 아니 선시장님도 새우 사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라코스테. 라코스테가 그 문제적 라코스테야 그거 진짜. 아니 근데 그것도 그때 투자 아이디어가 그거였잖아요. 해외 확장. 네, 해외 맞아요. 진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소비재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전기차, 2차전지, 소비재 그리고 IT 쪽 반도체, OLED 그쪽을 좋아하거든요. 네, 소비재 쪽에서도 되게 저는 이제 피터 렌치를 워낙 존경한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소비재 쪽에서 이렇게 뭐 심루타 종목 찾을 수 있다고 그분이 말하는 뭐 던킨 도너츠.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 사례인 거고. 네네. 미국은 한 주에서 잘 팔리면은 그렇죠. 미국에서 잘 팔리고 또 이제 이 언어라는 것도 되게 커요. 영어권 국가에 잘 팔리고 문화권이 비슷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한계가 있죠. 동아시아 문화권에다가 언어도 다르고. 근데 중국에 제가 F&F를 예전에 이제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투자는 하고 있지는 않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선시장님하고 같이 이제 좀 합작품이죠, 그것도. 그때 이제 F&F는 워낙 좋아했지만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다가 10만 원 정도 가 있다가 한 4만 원까지 빠졌어요. 주가가. 그때 뭐 사드였나 뭐였지? 아니요, 뭐 그때 성장성이 좀 이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몇 달 만에 4만 원까지 빠졌는데 선진장님이 이제 어디서 가지고 왔는데 F&F 그 중국 지사 예.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어요. 지사장인가 뭔가 하여튼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중국 진출할 것 같다. 한다 했는데 드디어 사람을 뽑는다는 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물릴 자리도 아니고 4만 원 정도 됐을 때가 퍼가 한 7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가게 되면은 티몰에 가든 아니면 중국 현지에 납품을 하든 가게 되면은 이제 뚜껑이 또 하방은 막혀있고 상방은 확 열린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둘이 미친 듯이 담았죠 그때. 예. 그러면서 좋아졌어요. 수익도 꽤 많이 났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바로 올라온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여곡절 많았고 네네. 미중 무역 갈등이네 뭐네 하면은 저 MLB 저기 NY 뉴욕 LA 써 있는 거 중국 사람들이 그 사겠냐고 하고 막 노이즈가 많았어요. 네. 그거를 다 버텼던 거예요? 어떻게 되어가셨어요? 그때 아마 한 6만 원까지 갔을 때 예. 저는 아마 이게 더 갈 것 같았는데 네. 말씀하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네. 불매 운동이 한다고. 맞아요. 그때 뭐 언론에서 나이키 불매 운동 하네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미국 제품을 네네. 근데 거기 하필이면 또 이제 MLB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중국 그 대리점에서 팔고 티몰에서 파는 네.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그것만 납품하는 애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피해는 분명히 중국 상인들이 피해를 볼 거를 이걸 금지한다고 뭐 불매 운동을 한다고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빠지고 있으니까 좀 열받아서 바로 저기 롯데 소공점 네. 면세점 갔어요. 네. 면세점 가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따이공들이 얼마만큼 많이 와 있는지 이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야 좀 안심이 되고 더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바글바글해. 그죠. 그때 그냥 면세점 빨로 그냥 엄청 팔았죠. 불매 운동 없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어요. 불티나게. 그리고 그 직후에는 실제 매장도 중국에 많이 열었고. 네네. 그래서 더 샀어요. 그 면세점 앞에서 바로 더 샀어요. 저는. 근데 그런 시장의 우려가 진짜 이게 그냥 소음인지 실제로 나타나는지도 사실 그걸 판단을 하는 게 거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네, 무슨 질문하실지 알겠습니다. 네.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쵸.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그렇죠. 아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소공점에 면세점에 사람들 많다고 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중국 현지에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뭐 통관 가지고 뭐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려들은 사실 많았던 거잖아요. 최대한 정보를 끌어모아야죠. 그러니까 집에서 모니터 차트 본다고 그게 안 나오잖아요. 네네네. 신문도 검색해보고 리포트 검색해보고 가장 좋은 거는 회사 소통하는 거. 네. 회사랑 소통하는 게 그나마 가장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요? 악재에 있어서는. 그래서 회사에 통화해봤는데 절대 아니다. 회사가 나한테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놓고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다. 또 회사도 약간 좀 자기네 회사 안에 낙관 편향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은 네네네. 그래도 뭐 거짓말을 사실에도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는 않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나마 잘 긁어내야죠.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뉘앙스란 게 있거든요. 근데 약간 얼버무린다 아니면 조금 약간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큰 영향이 있는 거구나. 워딩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약간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할 정도면은 이건 진짜구나. 악재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또 한두 가지의 조각이 아니라 그 조각조각 다 모아서 진짜 퍼즐이 완성이 될 때 그게 중요한 거죠. 퍼즐 완성. 그래서 저는 B2B나 반도체 장비나 네. 뭐 수주 산업에 있는 건 좀 안 좋아해요.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신 없는 네. 쪽이에요. 그쪽은 투자를 하긴 하는데 잘 안 하려고 해요.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하고. 근데 이제 약간 빅트렌드 한 거는 당분간 변하지 않는 그런 구조적 성장주에 더 집중을 하죠. 그래서 뭐 2차전지, 그러니까 계속 2차전지하고 엔터만 계속 주구장창 파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되면 너무 급하게 주가가 올라왔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이런 또 일각의 시선도 사잖아요. 너무 비싼 거 같으면 살짝 팔고 네. 또 기다리면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또 좀 더 사고. 네. 원래 갖고 있는 거 그냥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들고 가야지라고 한 것만 계속 들고 가고. 약간 이게 코어 물량은 있고 그렇죠. 그 주변 부분 약간 좀 덜었다가 다시 채웠다가 덜었다 채웠다 이런 네네. 식으로. 주가는 항상 변하니까. 그걸 어떻게 계절을 나눠서 쓰세요? 어떻게 하세요? 계좌를 좀 나누죠. 제가 계좌를 한 3개 정도 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져가야 될 물량은 홀딩을 하고. 네. 저는 아직도 2차전지 관련주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요? 있고 뭐 충전 인프라 관련주도 하나 아직도 한 2년 넘게 3년 넘게 갖고 있고. 안 팔려고 차 박아놨어요. 아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출렁임이 보이는데도 안 파는 거잖아요. 관심 종목의 자체도 없어요. 그 종목. 왜요? 일부러 빼놓는 거예요? 아니, 아예 눈에 안 띄게? 아니 안 팔 거니까 그거는 안 팔 거니까 우선 뭐길래 그런 거예요? 아니 예? 나중에 얘기해 줄게. 뭐길래 그러지? 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좀 사놨다가 이거는 뭐 물려주지 뭐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종목들은 아예 사놓고 저기 계좌에다가 집어넣어서 안 봐요.